연도가 몇인지. 네. 보통 공학교 14년 지금 10년. 아니, 18년. 50분? 네. 40분, 50분? 네. 시계 이제 보면 되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호흡이 잘 맞네. 네. 예. 방송 좀 늘었어. 네. 그렇죠? 오늘 무슨 자리죠, 네. 이거요? 오늘 무슨 자리냐고요? 예.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아, 지금 오동진 라직의 아, 영화 그렇죠. 상장입니다. 예, 예, 라직입니다. 예. 야, 세상에 네. 정말 회의하다가 와가지고 아니에요. 네, 예. 네. 네. 오동진 라제기의 영화 담담. 네. 뭐 저희가 거의 10개월 정도 했죠? 네, 그렇죠. 네. 그 원래 제목대로 영화 라오 네.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라제기 오동진 따서. 아, 제가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라는 상관없는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절대 상관없는데. 네. 자, 그 요즘 아주 제일 센 영화 있대군요. 극장가에서요? 아니, 한국에서 제일 센 영화. 지금, 흥행 흥행 1위. 1위, 프리즌. 아이씨, 무슨 소리야. 네. 프리즌이 흥행 1위라고? 네. 1위입니다. 아이, 대선 후보 레이스가 예. 지금 흥행 1위예요. 대통령 선거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거 예. 지금 뭐 맨 여론조사가 뭐 누가 네. 30몇 프로니 누가 뭐 몇 프로 따라왔니 뭐 보수 연대가 어쩌고 뭐 이거 요새 흥행 1위 아니에요? 그것만 그렇죠.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네. 뭐 어떤 영화가 뭐 관객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네. 눈길을 끌죠. 네. 사실요. 네. 극장가가 영향이 좀 있죠? 아무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원래 또 이 시기에는 또 큰 영화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관객들의 잠재적인 관객들의 어떤 눈길을 끌기에는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극장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관객이 네. 많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내가 잘 모르겠어 요즘 어떤 영화들이 어떤 지금 영화들이 흥행을 요즘 하는지. 네 되고 있는지 그만큼 시선을 많이 뺏기시는 거죠. 그렇죠 감도 네. 떨어졌고 네, 정치적으로. 뭐, 네. 감 떨어진 거는 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당신은 안 떨어진 줄 알아? 저도 떨어졌습니다. 예, 작년 가을에. 네. 그래서 지금 프리즌이 그 예상외 흥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글쎄요. 좀 약간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주 재미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주 뭐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그렇고. 300만 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다고 아주 핫한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티켓 파워를 지닌 그런 배우들이 출연하지도 않고요. 한국 영화가 필적할 만한 영화가 그다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즌에 필적할 만한 그렇죠. 영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 관계자들이 지금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잘 되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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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통 사람이 이제 경쟁 구도를 갖추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민식 주연의 특별시민 네. 그게 좀 뭐 좀 힘을 반향을 좀 받겠죠, 아무래도. 일으켰죠. 네. 네. 정치 시즌인데다가 정치 네.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럼 프리즌이 대세론이고 지금은. 그리고 네. 그 특별시민이 그거야? 뭐요? 새로운 바람이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 네. 이강 구도 아니구나. 이제 그 역전 구도로 간다. 그럴 수 네. 있겠군요. 뭐 어쨌든 그 프리즌 말고 할리우드 영화 미녀와 야수가 이제 400만 관객이 넘어서면서 예, 극장가에서는 이제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전 연령층이 다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이니까요.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영화들은 워낙 기본 급수가 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고 또 비주얼 효과가 워낙 뛰어나고요. 그리고 워낙 인지도가 높은 배우가 나오니까요. 엠마 왓슨. 엠마 왓슨. 네. 스톤하고 왓슨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엠마 스톤, 엠마 왓슨, 엠마 톰슨. 네. 네. 이렇게 있죠. 엠마 톰슨 아시면 네. 네, 연배가 보이죠. 그렇죠.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극장가에는 뭐 라이프라는 영화도 새로 개봉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박스 오피스가 변화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영화군이 몇 개 영화군이 이렇게 극장가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프리즌하고 미녀와 야수가 이제 네. 주도를 하고 있고 이제 공각기동대나 이제 새로 개봉한 한국 영화 시간이의 집 이런 네. 영화들이 이제 그 뒤를 바치는. 네, 이제 이번 네. 주말에는 봐야죠. 시간이의 집도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상외로 잘 된 게 히든 피겨스가 30만을 넘겼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기대 이상으로 스코어를 좀 보이고 있고 네. 패트리어트 데이가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번 주에 개봉을 했는데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집중적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 재미있는데요. 영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있어서 네. 역시 이 주말을 고비로 네. 박스 입소문이 좀 나면 그렇죠. 그럼 네, 박스 많이들 보실 오피스가 것 같아요. 바뀔 것이다. 네. 대선 레이스하고 비슷할 것이다. 아, 예. 뭐 지금 오자 구도 정도는 갈 것이다. 뭐 이런 네, 거죠. 네, 오자. 오자. 프리즌, 미녀야수, 뭐 패트리어트 데이, 시간의 집. 그렇죠. 네. 네. 패트리어트 데이 뭐 네. 등등해서 오자 혹은 육자 구도로 네. 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프리즌은 뭐 보셨나요? 아니 뭐 네. 프리즌 얘기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왜냐면 얘기할 게 오늘 우리 오늘 많죠. 네, 네, 많죠. 오늘 저희가 주제를 J필름의 기환, 네. 다시 일본 영화 바람이 부는가 뭐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일본 영화. 저는 이제 심상치 않다고 봐요, 일단.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일본 영화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일본 영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한 네. 사람이었거든요. 국내 극장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 영화 좋은 게 많은데, 네. 지난 한 3, 4년, 4, 5년 동안 일본 영화가 굉장히 국내에서 침체기였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한때는 일본 영화 팬들이 엄청났었죠. 일정층이 형성이 돼 있어서 웬만한 일본 영화 개봉하면 10,000명 그렇죠. 이상. 다양성 영화 시장에서는 흥행이 촉돌아가는 10,000명, 20,000명은 넘기기 쉬웠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좀 많이 꼬꾸라졌죠. 요즘 새로운 관객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기타로 다케시, 네. 비트 다케시. 이번에 공각기동대 네. 고스트 인 더 쉘에도 나옵니다. 기타노 다케시가 뭐 나오는 영화 한국에서 됐었어요. 그렇죠. 네, 하나비 같은 영화. 네. 그게 이제 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때 2000년대 중반에 네. 이누드 이신 감독의 영화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오다기리조가 출연하는 영화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다 네. 그 이와이 순지가 끌고 갔었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뭐 일본 영화 누구죠? 내가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거죠, 지금? 이와이 순지 이후에 일본 영화를 끌고 가고 있는. 최근 네, 일본 네, 영화계 네. 젊은 피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상일 감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상희 감독 말고 누구요? 태풍이 지나가고 걸어도 고레에다 히로까지. 고레에다 히로까지. 네. 고레에다. 네, 네, 네. 고레에다. 고레에다 히로까지 정도만 이제 한 10만 정도 관객을 모으는. 그렇죠. 네. 유일하게 이제 관객 몰이가 가능한 일본 감독이었는데요. 사실 일본 영화가 그 어떤 좀 거부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좀 냉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 원래는 아니 그거보다는 네. 한국 관객들의 그 취향이 급속도로 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일본 영화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 사소설적인 네. 그리고 좀 작은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그 정치적 역동성이나 사회적 그런 이슈를 막 몰고 가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다룬 성찰을 다룬 영화들이 네. 많아서 그동안 한국 그 사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파동과 또 한국 영화계가 그 추동해 나갔던 여러 가지의 어떤 힘들은 네. 다른 쪽에 좀 모아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부자들을 보는 관객이 네. 고레에다 히로까지 영화 또는 이와이 순지 영화를 보는 데는 좀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화가 너무 심심하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양념이 좀 조미료가 좀 덜하다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네. 제가 이제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거는 네. 그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네 마침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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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이름은 하고 마침표. 얼마 했죠? 300만이 넘었죠. 그렇죠. 350만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국내 개봉한 일본 영화 중에서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죠. 최근이 아니고 최고 흥행. 지금까지 네, 최고 지금까지. 흥행 기록. 그래서 그러니까 역대 맞아요. 한국 개봉 일본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이죠. 그 전에는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러브레터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미야자키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야오. 하울의 움직이는 그렇죠. 성이 네. 300만 관객 정도를 모아서 최고 기록을 한 10여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은 대체적으로 또 성공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야자키 네. 하야오 감독 영화들이 대체 성공을 했고 그런데 네. 바람이 분다에서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국수주의 논란이 또 네. 있기도 했고요. 하야오가 사실은 은퇴 선언을 했고 네, 사실상 올해 또
만든다고 하십니다. 네. 어쨌든 그때는 사실상 은퇴 선언을 하면서 지브리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가 이제 좀 한풀 꺾였다. 네. 이런 거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본 저패니메이션에 대한 그 네. 극장 쪽에서의 기대치가 좀 줄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너의 이름은 300만이 넘겼고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수익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돈 얘기하기 싫은데.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국내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한 이 회사, 네. 이 너의 이름을 그 수입한 회사가 미디어 캐슬인가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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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돈방석에 앉았다는 네.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죠. 그 회사가 이번에 그 수입한 영화가 분노죠. 네, 분노죠. 저희가 이제 지금 언급할 영화이기도 네. 하지만요. 그 전에 이제 신고지라도 했죠. 네, 신고지라. 네. 네. 신고지라는 보셨죠? 네. 네, 신고지라가 이제 고지라 시리즈가 계속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1960년대 그렇죠. 일명 특촬, 네, 그리고 특수 촬영. 이른바 이제 일본식 괴수 영화의 네. 원조. 네. 정말 이상하게 조잡한데 이상하게 매력적인 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특수 촬영했던 분들이 그 기술들이 노하우가 워낙 많이 쌓여가지고 아하. 나중에 북한에서 신상욱 감독이 이무기라는 그렇죠. 영화를 맞아요.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무기 거대한 괴물인데 그 괴물의 특수 촬영을 또 그 일본 고질라 팀이 가서 만들었었죠. 이제 그런 걸 남북한 일본 합작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좀 참 애매한 그런 영화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유명합니다. 네. 상황이 좋으면 뭐 그렇게 막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영화죠. 그렇죠. 이게 그렇지만 워낙 이 네. 국제 관계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랄까 그 연결도 잘 못 시키고 있는 판인데 네. 고지라는 어쨌든 간에 일본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무기가 아니라 불가사리. 불가사리 예,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 네. 잘하세요. 저. 죄송합니다. 네. 신상욱 감독의 불가사리. 북한에서 만들었던. 네. 갑자기 이무기는 이거 올라가는 그 용갈인데 그거.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참,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예. 어쨌든 용갈이래. 네. 고지라가 네. 일본의 그 원폭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원폭 트라우마에서 이런 괴물이 나왔다. 네. 그리고 이제 핵 문제 때문에 네.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원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신고지라가 좀 역시 그 아까 뭐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바람이 분다가 국수주의적 그런 네. 색채가 좀 있었다고 네. 하는 것처럼 이 신고지라가 좀 아베적이에요. 아베죠. 아베 정권적이에요. 네. 아베 신따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뭔가 이 괴수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매우 그 환경 문제적이고 또는 생태 문제적이고 뭐 또는 이런 지구 인류 문명적인 그런 건데 해결하는 과정은 지극히 일본적인. 네 그렇죠. 네.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그 만화 중에 출판 만화 중에 시마부장 아, 예. 네. 시마부장 사장까지 갔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인물이 나중에 막 원래 그 일본이 과정이었다가. 네. 군무장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주장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베 신타로가 주장하는 거랑 네. 비슷하잖아요. 그 원래는 처음에 심화 과정을 시작할 때는 뭔가 코스모폴리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국수주의적 사고 네. 방식들이 드러나죠. 근데 이제 이 중앙 권력을 네. 그러니까 정부의 권력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베가 추진하는 방식인데 네. 신고지라가 뭐 그런 측면을 좀 양가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네. 한국에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흥행이 안 됐죠. 네, 너의 이름은을 가지고 성공한 영화사인데 네. 요거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영화사 영리에서 네. 자신들도 그렇게 본 거야. 네. 그래갖고 그렇게 크게- 마케팅을 안 예, 했어요. 크게 풀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크게 손해를 안 봤다는 네.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너의 이름은 이제 크게 흥행을 했고 네. 또 뭐 여러 이제 일본 영화들이 개봉을 하기도 하지만 또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헬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네. 그 원작 자체가 일본 영화, 그렇죠. 일본 애니메이션이었고 오시마모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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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타노 다케시가 이제 또 네. 출연을 하기도 하고 네, 네. 상당히 일본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공각기동대 원래가 오시마모루 맞죠? 아닌가요? 오시마모루가 아닌가 안 해서 또 헷갈리죠. 아니죠. 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런가요? 그렇죠? 갑자기 네. 저도 헷갈립니다. 네. 오시마모루가 말씀하세요. 제가 네. 요거 좀 뒤져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참, 네. 진짜 근데 어쨌든 이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은 네. 20여 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인 거죠. 원작이 나와서. 네. 원작이 1995년에 만들어졌었는데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많은 영화 팬들이 보고 네.
엄청 놀랬던 그런 영화이고 세계 SF 사이버펑크 쪽에 오시마모로 맞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펑크 쪽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던 저는 영화이죠. 이번에 그 루퍼스 샌더스가 만든 네. 그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을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영화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까지. 어떻게 어, 이렇게는 어떻게를 말씀하시는지요? 네,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장면을 네, 다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네, 배우가 예를 들어서 이런 블루마트에서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뭘 입고 네, 뭐 연기를 하는데 배우의 연기가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어가는 편집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무대, 뭐 미술, 뭐 소품 다 네. 뭐가 하나는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미장센 자체가 퍼펙트해요. 네. 그리고 오시마모루의 그 원작 애니메이션이 사실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뭐 복잡다단한 어떤 과학적인 용어들 네. 많이 나오죠. 쉽게 따지면 이제 그 정보통신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스토리도 네. 알기 쉽게 잘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실사 영화라고 해야 될지 네. 워낙 특수효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번복이 돼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거의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장치화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 세트 보세요. 네. 한 컷 한 컷에 들어간 세트의 비용이 네. 저는 뭐 천문학적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단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네. 그게 그 홍콩 거리든 뭐 네. 또는 상하이 거리든 또는 일본이든 뭐 네. 등등 대단한 어떤 기술력을 정말 선보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네. 저는 원래 원작이 갖고 있는 방대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이게 영화였다. 그, 옮길 때 두 가지다. 그러니까 네. 그대로만 가져와도 네. 성공할 수 있는. 네. 근데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 자체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분들이 아하. 이번 실사 영화를 보고 원작보다 못하다. 원작의 어떤 의미들을 훼손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건 좀 내가 봤을 때 수사학이에요. 네. 네. 아니, 뭔데? 네. 뭘 뭐. 아니요, 제가 그 주장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원작의 어떤 뛰어남,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금방 말씀하셨던 어떤 방대한 이야기들, 그런 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영화가 나올 수는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누구나 이렇게 훌륭한 원작이 좋다고 이렇게 매끈한 상업적이면서도 나름대로의 감독의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는 어렵죠. 캐릭터를 일단 그 만화하고 싱크로율을 많이 맞췄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거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좀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걸 굳이 바꿀 필요는 또 없었다. 왜냐하면 만화 속 원래 애니메이션 원작의 캐릭터가 워낙 질감이 좋아요. 네. 근데 거길 그 캐릭터를 재해석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설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원래 원작이 갖고 있는 설정들을 가져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나는 이유가 궁금한 거지. 네. 이게 분명히 시리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네. 지금 원판 그대로 일단 그 1편은 네. 그 영화가 1편은 선보였기 때문에 네. 이후에 속편과 그 이후의 과정들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해내느냐. 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초석은 굉장히 잘 다진 영화다. 아. 그리고 거꾸로 또 하나 보면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선진적인 아우, 그럼요. 작품이냐. 네. 이게 네. 지금에야 사실은 무슨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인공지능과 거죠. 무슨 네. 이 사이보그와 뭐 이게 두뇌만 인간이고 몸은 뭐 기계 인간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네. 정말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수 네.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초창기에 1990년대에 95년에 만들어졌을 네. 때는 그 개념조차도 상당히 약했죠. 빨랐죠. 일부 네. 과학자들만 공유하는 네. 식의 개념이었던 거죠. 사실 저는 이 공각기동제 원작 애니메이션의
기억에 남는 그런 대사가 네트는 방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이 영화를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네트라는 거, 그건 결국 이제 인터넷에 대한 것들, 서로 온라인에 이제 그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상상, 추정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그런 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는 좀 긍정적인 면, 네트는 방대하다. 그래서 네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모토코 대령 자체가요, 네. 중령 자체가 이번에 공각기동대 실사로 나온 스칼렛 조한슨이 나온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는 통제사의 이면을 보여주는 거죠. 좀 더 디스토피아적인 면을 측면에서 보는 거죠. 네트는 방대하죠. 방대해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AI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생체공학이라든지 신체공학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통제되는 사회, 정보통신사회에서 통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어쨌든 공각기동대가 95년에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그 전망과 지금 지금의 저희가 전망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맞이하고 있는 세계는 다르다. 다르다. 그런 것들을 어쨌든 실사 영화에서 나름대로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대사가 좋은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네. 뭐냐면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네. 기억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 네. 그것도 이게 이제 기억하셨군요. 영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사람이 기억 속에 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 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어떤 정체성과 어떠한 존재였는가가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런데 결국 지금의 현실 속에서 살 때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은 실존적인 자기의 행동, 태도 이런 거란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모토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디스토피아적 환경, 그러니까 원래 이 영화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생체공학 회사라든가 네. 그 군단들, 그렇죠. 원래 추진하려고 했었던 모토는 인간 세계를 또는 인류 문명 사회를 진보시키려고 했던 좀 더 건데, 자유롭게 만든다고 그렇죠. 했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 그 과거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든 간에 네. 스스로를 규정한 것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갖고 있는 철학성도 잘 뽑아왔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공각기동대를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약간의 난독증 증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보다 보면 잘 모르겠어. 아니 멋있는데 그리고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 미래상의 어떤 측면을 보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은 겪지를 못했고 아직은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쟤네들이 저기서 왜 갑자기 또 좋아졌다 싸졌다. 사실은 원래 애니메이션을 보면 내가 약간 헷갈렸던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아주 명쾌하게 네. 난독증 없이 지금 저 관계가 이렇게 돼갖고 오히려 제가 원판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된 어떤 계기가 돼서 아마 공각기동대의 그 대중화를 그 내용의 대중화나 그 작품의 대중화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거꾸로 옛날 것을 다시 보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공각기동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원작을 보신 분들도 있고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한 묶음이 될 수 있는 영화가 있죠. 영화 원래 이제 만화로 출발을 했던 건데 아키라. 아키라도 이제 지금 할리우드에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요. 사실 1990년대 그 영화도 이제 사실 사이버펑크에 관련된 그런 영화인데 1990년대에 일본에서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상상들이 현실에서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추진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현실하고 별개로 또 영화 쪽에서 할리우드에서 이제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일본 영화의 어떤 강점들이 마치 일본이 20년 동안에 잃어버린 20년을 거친 다음에 경기가 살아나듯이 일본 영화도 다시 살아나는 듯한 일본 영화의 어떤 영향력도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절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공각기동대가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에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무국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공각기동대를 보면 캐릭터의 모습이든 이 여러 가지의 그 환경이든 이게 사실은 일본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보면은 동양의 어느 지역 같은데 홍콩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도쿄라고 네,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죠. 나오지도 그러니까 않고요. 그건 네.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 신공영 뭐죠? 대동아 공영권. 네.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네.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자기네들이 워낙 뭔가 이게 뿌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취약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화를 만들어낼 때도 네. 굉장히 의도적으로 코스모폴리탄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굉장히 우리 것도 하는 그런 네, 그렇죠. 습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 애들은 오히려 자기 것을 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 어쨌든 타라 입구라는 그런 근대화 네. 초기의 그런 캐치프레이즈하고도 맞닿은 거겠죠? 결국에는요? 어쨌든 네. 그게 출발은 네. 그런 컴플렉스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걔네들 고대사가 약하고 고대적 그런 어떤 근본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이런 상상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한 상상력을. 네.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서 20년 후에 이게 세계에서 엄청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꼭 일본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미국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중국적이라고 이거 다 쓸 수 있는 어떤 네. 매우 뭐랄까 컨템포러리한 어떤 소재가 된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영화 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 나올 때 네. 이게 중국 상하이인지 기모노인데 예. 기모노 같기도 하고 중국 황실에서 입고 있는 네. 옷 같기도 하고 네. 헤어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거리 자체 네온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980년에 그 리들리 스콧이 만든 블레이드 러너의 그 원판의 분위기를 변형된 모습. 변형된 모습이긴 하지만 네. 그 굉장히 범아시아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갔어요. 다만 한국은 없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상하이와 홍콩과 도쿄를 도쿄를 막 섞은 섞은 듯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소울은 없어. 네, 네, 소울이 네. 없다니 네, 이거 참 네. 서글픕니다. 그 네. 자세히 보시면 그 나중에 그 자동차에 이렇게 뭔가 자동차 범퍼가 이렇게 네온 뭐가 이렇게 가는데요. 네. 거기에 한글이 하나 들어가요. 한글 들어갔죠. 예, 네. 예. 거기서 이제 뭐 안내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거기서 네. 뭐 스탑, 뭐 네, 네. 정지, 뭐 이런 식의 안내가 있는데. 뭐그 정도? 네. 그 정도 외에는 한국적 이미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네. 그거는 뭐 제가 뭐 굳이 무슨 내셔널리티를 강조하려고 하는 네. 뭐 쇼비니즘적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미국 사람들이나 또는 서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시아 하면 네. 여전히 일본이고 네. 여전히 뭐 지금은 중국이고 네. 이 영화가 중국 영화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렇죠. 네, 자본이 자본이 중국 자본이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이필름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또 네. 중국 영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이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대부분이 중국 중국 돈은 자본이 엄청 들어가고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중국 배우들이 깍두기처럼 들어갑니다. 아하. 네, 뭐 전혀 필요 없는 역할, 그렇죠. 없어도 되는 역할, 지워도 되는 역할에 들어간다. 이번에 공각기동대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죠. 네, 그리고 그렇죠. 네, 그- 콩 스컬 아일랜드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영화가 이게 거꾸로 반면 교사로 보면 네.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좀 소재를 좀 증폭시킬 필요는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의 문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내부의 시선을 두는 영화들을 만들어서 그걸 다이나믹하게 지금 네. 국내 관객들을 추동했지만 사회 비판적 영화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좀 글로벌한 측면에서 보면 네. 그 일본적인 어떤 마인드를 좀 뭐랄까 저희들이 좀 답습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네. 네. 공각기동대를 보고 제가 네. 일본의 그 원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네.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 스스로가 이 작품 스스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생적으로 일본 문화를 유포시킬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위협적인 작품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아키라 그 원작 만화를 최근에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꼈던 게 깜짝 놀랐던 건 어쨌든 한 최근 30년 동안 나왔던 모든 그 SF 영화의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하. 다 품고 있더라고요. 아하. 아키라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정들을 다 모든 영화들이 비쳤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SF 영화들이 아키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엄청난 상상력인 거죠. 네. 다시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이 사실은 약간 평가절하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선 할리우드 영화 중에 네. 가장 웰메이드 영화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러게요. 액션이 오 처음에 사실 저도 그 원작에 짓눌려가지고 처음에는 좀 시시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원작하고 별도로 이 영화적 완성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스칼렛 요한슨의 몸매도 네. 이 쿠사나기 소령, 그러니까 모토코의 보토코. 네. 몸매처럼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뭐랄까 이쁘게 이쁘게 안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느낌? 네. 그렇죠. 이렇게 복근도 막 이렇게 멋있게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시아형, 그러니까 일본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약간 병기 같은 인간 병기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전해주시죠. 인간 병기, 병기. 네, 병기. 네. 이제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그 디테일을 살렸다. 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어쩌면 그 새로운 어떤 여성형 전사 네. 이런 것을 할리우드 영화에서 네. 출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뭐 공각기동대는 뭐 이쯤에서 저희가 또 얼마 했어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 어저께 제가 봤을 때는 56만 아. 네, 정도 할리우드 영화 치고는 많이 안 들어온 편이죠. 그리고 스칼렛 조한슨이라는 파라마운트인데. 네, 유명 배우가 출연한 걸 생각하면 네. 네. 파라마운트에 돈은 상하이 필름에 네. 그다음에 국내 배급은 롯데. 네. 롯데가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스칼렛 조한슨이 내한까지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가 탄핵 발언해서 그런가? 설마요. 네. 네. 어쨌든 수산하기가 돼서 뭐 청와대 들어가서 뭐 가지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알 건 다 알아. 야, 네. 스칼렛 요한슨도 참 근데 스칼렛 요한슨이 그 할리우드에서 그렇죠. 여성 배우들의 임금 가지고도 예전에 이야기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 여성 배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배우로도 유명하고요. 네, 여러 가지 참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네. 그 너의 이름이니 3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요건 공각기동대는 좀 약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작품인 것 같고요. 그렇죠. 안 된 영화 몇 편을 가볍게 좀 제목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버 더 펜스가 좀 안 네. 됐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긴 변명 네, 네, 네. 네. 그건 좀 나온 지 좀 됐죠. 됐죠. 네, 한두 달 어떤 됐죠. 네. 2달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네. 한 달 정도인데 네. 아까운 영화예요. 네. 네, 그 영화도 사실은 일본 영화가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일본 영화가 한국 영화만큼 유니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독특함,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영화인데 네. 그것도 국내에서는 좀 흥행에 실패했죠. 네. 어쨌든 지금 일본 영화가 지금 물밀듯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네. 너희 그중에 네. 너희 이름은 신고지라 뭐 오버 더 펜스 아주 긴 변명 그다음에 행복한 목욕탕. 행복한 목욕탕.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오늘 좀 언급을 좀 많이 했으면 싶었던 영화가 네.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 네, 네, 이 영화가 이상의 안 돼서 네. 관객들이 많이 보지를 못해서 분노가 납니다.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영화인데요. 네. 네. 그게 사실 부산 영화제와 네. 제가 했던 영화제 마리클레르 영화제를 통해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부산 영화제 때는 사실은 이상해 감독도 오고 그다음에 와다나베 켄도 오고 네. 등등 그 배우와 감독들이 움직였던 구조고 영화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영화가 워낙 그 아주 진중한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 네. 그 내적 휘발성이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대선 때문이다. 네. 아니 뭐 그냥 단순하게 네. 제일동포 3세인 이상일 감독이 연출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저희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네. 뭐 그냥 민족주의적 그런 시각으로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 영화는 상당히 일본적인 영화입니다. 네. 일본인의 시각에서 일본 사회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영화인데요. 그 시작은 어쨌든 살인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일본에 나오는 많은 장르 소설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듯한 요시다 느낌이에요. 슈이치 원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 딱 보면 이제 잔혹하게 벌어진 살해 현장에 형사가 이렇게 막 퇴락한 형사가 됐든 아니면 네. 뭐 오래된 형사가 됐든 뭐 네. 신참 형사가 됐든 가서 네. 현장을 막 이렇게 뭐 그 구성하는 네. 그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네. 소설의 어떤 앞머리를 장식하듯이 네. 이 영화 분노도 첫 오프닝은 네. 그 중산층 가정의 살인 사건이 살인 사건이에요. 목욕탕에서 부부가 죽음을 당합니다. 네. 그 중년 부부가 죽어 있는 거죠. 아주 네. 잔혹하게. 그렇죠. 그리고 벽에 노자가 써 있는 거죠. 노할 노자가 써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이 영화의 타이틀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가 이렇게 찌는 듯이 더운 여름이었고, 예. 네. 그리고 심지어 살인범이 1시간 정도 머물다 갔다. 그렇죠. 왜 머물다 갔을까? 그게 저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그 국내 미제 사건 중에 원효로 노파 살인 사건인가 있어요. 네. 그 일가족을 다 살해한 사건인데, 네. 그 일본식 적산가옥에 네. 할머니를 포함해서 그 시신들을 네. 네 군가를 2층 방에 한 군데 다 몰아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 형사가 기록한 일지를 보면 네. 이게 프로파일을 정리했는데 키가 뭐 예컨대 뭐 180 가까울 것이다. 뭐 그 살인범이 네. 그리고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고 무엇보다도 담력이 대단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보고 막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더운 여름에 네. 밤에 네. 한 명 한 명을 사실은 둔기로 살해를 한 거예요. 아이까지. 네. 그리고 그걸 다 들쳐엎고 네. 2층 방 한 구석에 몰아는 거예요. 잘 발견하지 못하게 그래, 골방에. 늦게 발견되도록. 그렇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렇게 골반에 몰아놓고 네. 이 형사가 발견한 건 뭐냐면 네. 그 선풍기, 네. 선풍기의 스위치 2번에 약간의 혈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쐰 거야. 다 이제 시체를 옆에 두고. 근데 1단도 아니야. 2단. 더우니까. 네. 2단 딱 틀어놓고 선풍기 다 쐬고 땀을 식히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의 프로파일이 대단한 담력을 가진 네. 보통 놈이 아니다라고 한 네.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찍혔습니까? 아니, 미제예요. 미제 사건이에요. 내가 네. 사실은 르포르타주로 네. 한번 다시 추적하고 싶은 사건이에요. 그게. 네. 예. 근데 분노의 첫 장면이 꼭 그 느낌이었어요. 소름 끼칩니다. 네. 사실 이 영화 자체도요. 초반에 그 도입부 자체가 준 소름이 이 영화는 도대체 어느 방향을 갈까라는 네. 그런 왜냐하면 첫 네. 장면이 이렇게 그 드론 샷으로 그 일본의 그렇죠. 중산층의 풀쇼트가 보이죠. 중산층 내려다보죠. 네, 네. 그 동네에. 네. 근데 마치 우리의 뭐 청담동 잘 사는 동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아주 전형적인 그 중상층 네, 주택가. 주택가입니다. 일본은 네. 주택가에 살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일본 네.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네. 작은 아파트에 사는데 네. 중상층 집안 아주 조용하고 네. 아주 평화롭고 뭐랄까 그 좀 단아한 느낌의 그런 주택가예요. 네. 거기는 뭐 다른 일들이 별로 벌어질 것 같지 않은. 네. 그런데 거기가 찌는 듯한 더위에 네. 어느 날 네. 그 가정집 한 곳에서 네. 그렇게 끔찍한 난제당한 심지어 네. 이제 범인이 그 피로 네. 피해자의 피로 노할 노자를 쓰고 간 거죠. 그러면 이 범죄자가 살인범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건지라는 그런 도대체 추측을 뭐냐. 불러일으키는 네. 거죠.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인 그렇죠. 건가?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의자가 이제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세 명의 사람으로 이야기가 에피소드를 세 가지로 벌리죠. 그래서 이제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어느 순간에는 용의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요. 네. 영화가 그 셋 중에 용의자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네. 뭐 스포일러인가요? 어쨌든 간에 용의자가 있는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네. 보면서 이렇게 추론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건 어쨌든 간에 초반에는 범인이 누구인가라는 네.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각각 의구심이 드는 남자 3명이 어떤 특정 지역, 자기가 원래 살지 않는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는데. 저의 추론은 셋 다 아니다였었어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네. 이게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절대적 반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용의자를 쫓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용의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이 각기 사정에 의해서 분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 네. 분노는 국가를 향한 분노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부모를 향한 분노이기도 하고 네. 자기 주변 이웃을 향한 분노이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것이기도 자기 하고 스스로에 대한 분노이기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회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네. 인류라는 인간 자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네. 수많은 크고 작은 분노, 다양한 분노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관찰을 하면서 기이하게 거기서 이제 좀 몰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그래서 핵심적인 용의자는 일본 사회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예, 뭐 좁게 말하면 일본 사회, 넓게 말하면은
현대사회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죠. 네, 그렇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 또 특히 일본 사회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극단적 계층화 계급화를 만들어낸 사회가 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것의 아주 극단화된 형태는 우리 사회의 일배겠죠. 네. 네. 네, 그렇죠. 뭐 또는 반대로 극좌겠죠. 네.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겠죠. 그렇죠. 마치 패트리어트 게임의 테러 형제, 피의자인 네. 테러범들인 네. 그 형제같이 네.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죠. 이들을 네. 보면 분노하고 있어요. 네. 근데 출구가 없죠. 예, 그렇죠. 출구가 없는 분노인데 그 분노라고 하는 건 사실은 논리적으로 풀어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쩌면 조금씩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해소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죠. 서로 그렇죠. 소통을 그러니까 하면. 사회적 완충작용이 있느냐. 네. 근데 그 사회적 완충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어서 그렇죠. 어떤 계층이나 어떤 사람한테는 완충이 좀 많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얇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아예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사회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이상현 감독의 분노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것을 전혀 완충작용이 없는 사람을 방치하면 네. 어떤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완충 그런 장치가 없는 사람이 네. 용이잖아요. 지금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네. 네. 금방 근데 말씀하신 이제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걸 그냥 다 셋다 네. 다 오픈 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샘병 다 범인일 수 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영화가 좀 화가 나게 하겠죠 관객들을. 뭐 그래도 저는 친절하지 않아서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중간에 이제 직접적인 분노를 한번 넣어줘요. 그게 네. 이제 오키나와에서 그렇죠. 미군들에 의해서 한 여중생 아이가 강간당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네. 웃냐면요. 네. 뭐 그 장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보고 제 극장에서 어떤 관객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아하.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왜냐하면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가 네. 있어요. 일본 오키나와 한국 평택. 네. 평택이 뭐야? 서울 용산도 예, 있고. 용산도 있고요. 네. 그뭐 이태원에 그 밤에 가보세요. 미군 애들 어떻게 네. 노는지 이제 등등. 지금 많이 한국 치안 상황은 좋아졌지만 네. 뭐 아직도 이태원 살인 사건도 그건 이태원 살인 사건 미군이 아니구나. 어쨌든간에 네. 뭐 등등 있었고 뭐 네. 아시아 전역에 필리핀에도 있고 등등 그렇잖아요. 필리핀은 철수했습니다. 출소했나요? 예, 20여 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두테르테가 지금 이제 너희가 들어오고 싶으면 우리한테 잘해야지라는 식으로 대하는 게 그런 거죠. 예. 두테르테. 수빅만 말씀하시죠. 두테르테 잘 있어요? 왜 여전히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전히 그렇게 마약 범죄를 막 패 잡으며 저희가 계속 그렇게 네 어쨌든 네. 그 영화 속에서 미군에 의해서 미군 3명에 의해서 그 강간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네. 이 영화가 그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놓고 응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분노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밀어넣고 있죠. 그것에 그렇죠. 대한 이상일의 연출은 비교적 탁월했다고 좀 봐요. 네. 근데 흥행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중반 이후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게 뭐냐면 내면화 시키잖아요, 자꾸. 네. 네. 그러니까 영화는 사건을 외연화시켜서 네. 퍼즐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제 관객들이 친절하게 영화를 그게 따라가는데. 이제 전형적인 그렇죠. 스릴러인 거죠. 미스테리 스릴러인데 네. 이 영화는 자꾸 이 포획시켜 놓고 그 안에 이 자기 안에 분노에 대해서 한번 그거를 자꾸 검토하게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입장에 한번 서보라는 그러니까 식인 예를 들어서 거죠. 네. 그 여중생이 강간당할 때 그걸 지켜봤던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그 더 이상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애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등치시켜서 한번 생각하게 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빨리 소리라도 질러 내지는 뭐 가서 도와줘 내지는 뭐 이게 안에서 막 내 목소리가 막 터져 나와요. 어쨌든 관객이 영화 속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장면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폭력적인 장면.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력함을 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나 스스로의 사회적 그
정치적 그런 위선과 비겁함과 뭐 이 기만과 뭐 네. 굴욕감과 이런 걸 다 주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위축시키게 만드는 네. 장면이기도 해요. 네. 어쨌든 분노가 갖고 있는 이 강약의 리듬은 네. 굉장히 잘 꾸려 나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대단히 뛰어난 작품인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아까도 뭐 제가 난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일부 관객들에게 좀 난독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영화일 수 있다. 그렇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많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예컨대 와타나베 켄의 딸이 그렇죠. 뭐 가출해서 네. 뭐 유흥업소에서 유흥업소에서 예. 성매매를 하다가 뭐 돌아와서 네. 남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그 남자에게 몰입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네. 사실은 행동 동기나 어떤 그런 부연 설명이 좀 있었으면 했었어요. 과거 배경 같은 것들 그렇죠.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성장 왜냐면 뭐 배경이나. 네. 엄마하고의 문제든 뭐 네. 등등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결핍이 있잖아요. 네. 그 결핍 때문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그 아이도 분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아빠는 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빠는 또 그 대상을 알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있는 거죠. 그냥 뭔가 있어요 그 집안에. 네. 이웃에 대한 분노죠. 그러니까 하여튼 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뭔가를 조금 더 설명을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각 에피소드에 있는 관계들을 조금씩만 설명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관객들을 좀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제목은 분노이지만 일본 제목은 노 아닙니까? 노. 네, 네. 노할 노자. 이제 한자로 딱 한자 써 있는데 그 예전에는 이제 그 한자를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볼 때 좀 새롭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요.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마음 위에 노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마음 위에 노비가 있으니 아하.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뭐 한자가 예전에 어떤 신문제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표의 문자.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어쨌든 상층부의 사람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네, 네. 그 상층부의 지배계층에 봤을 때 노비가 자기 마음 위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러네.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결국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노비 같은 어떤 비천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럼요. 예, 분노가 터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건 뭐랄까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말이고요. 네. 노예는 사실은 안의 분노와 네. 그 분출하고 싶어하는 어떤 폭력적 욕망이 있죠. 네. 무서운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분노 얼마나 안 됐어요? 제가 관객 체크는 못 했는데요. 뭐 이렇게 뭐 극장을 해서 영화 보기 힘들 정도로 뭐 상영을 많이 안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 영화에서 특이한 점이 이상일 감독, 뭐 와타나베 켄 그리고 한국 그 영화 팬들이 좋아하는 인터뷰도 엄청 나왔는데. 예, 쯔마부기 사토시 등등 뭐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기도 하지만 영화 음악은 또 사카모토 류이치가 맞아요. 네. 또 담당을 했습니다. 사카모토 류이치라면 뭐 영화 팬들 또 OST 팬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옛날 얘기예요. 그것도. 이번에 이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이죠. 네. 요즘 뭐 OST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네. 많지 않고 네. 옛날 얘기죠. 네. 그래서 사카모토 류이치를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관점. 마지막 형제 말하면 이것도 또 옛날 말이겠죠. 마지막 형제 네. 음악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그렇죠. 사카모토 류이치의 솜씨이죠. 네. 네. 첸 카이거의 아니죠. 저 베르나도 베르톨치. 네, 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패왕별이랑 내가 왜 그러세요? 마지막 황제 태양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마지막 황제 베르톨루치. 네, 베르나르도 베르톨치 네, 네, 작년에 그렇죠. 네. 올 초였나요? 작년 말에 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네, 네. 촬영 과정에서 마리아 슈라이버라는 그 네, 배우에게 등등 부당한 환경에서 연기를 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베르톨루치 비판을 받았죠. 천재인데 지금 사실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래서 연세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 분노는 조금 다시 뒤져서 보실 만한 영화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네. 영화적 완성도가 상당히 제가 벌써는 아니죠. 이제야 이제 4월 초인데 네. 벌써부터 올해 최고의 영화 10편을 뽑으라 하면 분노를 뽑는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예,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나는 못 뽑았더라. 하여튼 네. 뭐 벌써 뽑진 마시고요. 네. 네. 너무 좋죠. 네. 어쨌든 좋은 작품들이 지금 많이 개봉하고 있고요. 네. 지금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을 좀 재해석하는데 극장가에 요즘 걸려있는 영화들이 꽤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영화들 중에서 이제 일본 영화, 그리고 일본 영화에 영향을 받은 네. 영화들이 많다라는 점.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말씀드려 했던 게 결국에 일본 영화가 한국 극장가에서 다시 이제 네. 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사실. 저는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 영화 문화나 한국 문화의 네. 이 질감이 좋아져야 된다. 네. 이제 뭐 일본 영화라고 해서 거부할 필요 없고요. 네. 뭐 일본 영화기 때문에 뭐 폄하할 필요도 없고, 네, 맞습니다. 일본 영화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일본 영화 좋은 것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잘 만드는 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건 앞서 있는 건 확실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각기동대를 1995년에 그렇게 만들 정도면 그런 상상력은 훨씬 앞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그런 상상력을 만만치 않잖아요. 만들어내기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편 애니메이션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적해서 지금 일본 사회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본과의 국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는 어쩌면 일본 영화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좀 봐야 돼요. 바쁘긴 지네들이 뭐가 바빠. 그럼 내가 바쁘면 나는 정치를 모르고 나는 분노하지 마세요. 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정치를 알고 경제를 알고 사회를 알고 그런데 왜 네. 지네들은 영화를 모르고 음악을 모르고 그러면서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앉아서 뭐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노알로차 쓰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놓고선 일본하고 무슨 관계를 터. 네. 그리고 무슨 중국과의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모르니까 중국 무슨 싸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분노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분노에서 그 용의자가 범죄자가 그 한자 노알로자를 반복해서 쓰죠. 그렇죠. 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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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예 노자에다가 네. 마음심자. 마음심자가 밑에 있습니다. 네. 네. 마음심자 위에 있는 거 봤어요? 밑에 있지 항상. 네. 네. 어쨌든 흥미진진한 영화들 좀 다시 뒤져보시고요. 사실 뭐 일본 영화가 저는 최근에 다시 한국 극장가에 사랑받는 걸 보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수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일본 영화가 2006년, 7년 많이들 수입되고 많이들 보셨을 때는 전체 뭐 시장 점유율이 2%, 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1%도 안 되는 상황. 이제 올해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미 이제 너의 이름은이 350만 명 관객을 또 모았고 했기 때문에 시장 네. 규모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들이 이제 또 활발하게 또 수입되고 상영될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이 잘 됐으니까요. 네. 올해 뭐 다른 영화들 보시면 네. 뭐 좋은 작품들만 저희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네, 믿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네. 네.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네. 어떤 영화? 저희도 한번 시류에 편성을 해보죠. 뭘 대선에 편성을 해서 대통령 영화?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지. 나 할 얘기 많아. 네, 정치 영화. 나 또 그럼 분노할 텐데. 뭐 계속 제가 판을 가져올까요? 그래서 쓰시라고. 네. 그냥 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네. 지금. 네. 어쨌든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 저희가 그 다음 주에 합시다. 대통령 영화. 뭐 그럴까요? 무지하게 많은데 다음 주에. 네. 서로 까지 말고 한 편씩 패를 까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영화를 대통령 뭐 영화 언급을 할 게 아니라 뭐 정치 영화 그렇게. 정치 그러니까 예. 가능하면 좁혀서 대통령 선거 영화. 아. 그래서 모자라면 네. 좀 넓히는 거지. 저는 저 제3세계 영화도 있습니다. 아니 뭐 나도 꽤 많아요. 네, 꽤 많아. 그러니까. 제가 밀릴 것 같은데요. 네. 합시다. 오케이. 네. 네. 그럼 대선 앞두고 우리가 네.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도 좀 보여주고 네. 보여주면 안 되나? 어쨌든. 뭐 말씀하셔도 되죠. 네. 네. 뭐 그리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네.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네. 영화를 좀 골라보겠습니다. 뭐 수다를 떠다 보니 벌써 1시간 네. 됐습니다. 네. 오늘도 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